중국의 북사라든지 그 위사라든지 하는 중국 기록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재판정에서 아니 기록이 완전 다르지 않느냐, 왜 삼국사기하고 일본사기하고 이렇게 다르냐라고 하니까 김영구 씨가 하는 말이 자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 전공이 한일 고대사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임나에 대해서는 이제 남북한 학계가 아주 다르죠. 남한 강단사학하고 북한 이제 주류역사학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남한 강단사학은 임나는 가야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임나 가야가 뭐 전라도까지 마치 진출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 학계는 1963년도에 이제 김석형이 삼한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설을 주창한 이후로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라고 입장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학설을 조희승 박사가 계승해가지고 계속 이제 임나의 위치는 일본 열도의 오카야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한 내에서는 이제 민족사학계 쪽에서는 임나는 일본 열도에 있었는데 대마도에 있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가장 많고, 요즘은 예전에는 그 윤내영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 대마도 쪽에 관심을 갖다가 요즘에는 이제 북한 학계의 이야기를 보고 오카야마 설로 선회한 것을 최근에 저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한 학계는 총론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 이렇게 말해요. 임나일본부설 극복은 뭐냐면 간단한 겁니다.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이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딘가는 두 번째 문제죠. 그래서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라고 말하려면은 임나는 가야가 아니다 라고 말한 간단한데, 총론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을 극복했다라고 말하고 강론에 들어가면 임나는 가야가 정설이다 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항상 겉 포장물하고 내용물이 달라요. 남한 강단사학은 겉 포장물하고 내용물이 다른 사람들이 쓴 교과서로 공부해야 되는 남한의 이제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이제 대단히 이제 불쌍한 건데요. 그런데 그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369년에 가야를 점령하고 야마도회를 설치하고 임나일본부설을 설치했다는 겁니다. 임나일본부란 용어는 정작 언제 나오냐면 464년도에 처음 나와요. 약 100여 년 후에 임나일본부란 말은 그때 처음 나옵니다. 실제 일본이란 국호는 언제 생겼냐라고 하면은 저건 700년대에 생겼어요. 이 사기에 보면 사기 주석에 중국 당나라의 척천무후가 일본이란 국호를 지어줬다, 그렇게 사기 주석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삼국사기에도 일본 국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700년대에 일본이란 국호가 생겼는데 임나일본부를 일본 학자들은 369년에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임나일본부라는 용어가 정작 나오는 거는 일본서기에 464년도에 나오고, 벌써 이것만 봐도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학계의 분국설이 그 위치 특정한 것이 확실히 맞느냐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우리가 연구해 볼 주제입니다만, 그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 식민지다라고 하는 그 분국설은 그 정확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국설에 대해서 일본 구구파 역사학자들보다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아주 이 비판의 강도가 아주 세죠. 마치 그 임나가 가야가 아니고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것이 임나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남한 강단사학은 마치 자기네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그걸 이번 시간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를. 처음에 이제 1억 1의 한국통사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먼저 이제 김연구 씨라는 고려대 이제 명예교수죠.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김석형의 삼한삼국의 일본 열돈의 분국론은 관련 자료를 일방적으로 한국 측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일본 서기를 일본 측에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야마토 정권의 한반도 남부 경영론을 만들어낸 시에마스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 김연구 씨는 북한의 김석형이 관련 자료를 한국에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막 비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치 자신은 시에마스는 관련 자료를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했다라고 시에마스를 비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을 해놨죠. 항상 남한 강단사학자들 이야기 볼 때는 총론과 달리 강론이 뭔가를 봐야 돼요. 그런데 이 김연구 씨는 같은 책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임나 일본부설에 대해 고전적인 정의를 내린 사람은 일제시대 경성제국대학에서 교편을 잡았던 시에마스 야스카즈였다. 앞에선 시에마스 비판하는 듯 하더니 여기서는 고전적인 정의를 내렸다는 겁니다. 시에마스 야스카즈가. 그 고전적인 정의가 뭐냐면, 임나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까지 다 차지한 제국이었다라고 시에마스 야스카즈가 주장한 게 고전적 정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위치죠. 임나의 위치가 어딘가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김연구 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명비정은 시에마스서를 따랐다. 근데 김연구 씨 책에서, 김연구 씨가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라는 책에서 지명비정했는데 시에마스와 다른 지명비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냥 시에마스설을 100% 추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서는 김석형을 비판하기 위해서 김석형이 관련 자료를 한국 측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비판만, 김석형만 비판하기 뭐하니까 마치 시에마스도 자기가 비판하는 것처럼 한마디 껴 넣는데, 강론 들어가 보면 시에마스서를 그대로 추종하는 겁니다. 심지어 김연구 씨는 여기에서 뭐라고까지 써놨냐면, 임나 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백제에서, 이 사람은 이 책에서 백제는 야마도의 식민지로 써놨어요. 그러면서 백제에서 지진원이라는 왕녀를 갖다가 야마도에 보냈는데, 당시 야마도의 웅략이라는 일왕이 이 지진원을 갖다가 백제 왕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백제에서는 신뢰했다 이래가지고 요번에는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는 거예요. 물론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이죠. 그 지진원은 왕녀도 아닌 사람을 왕녀를 둔갑시켜가지고 백제에서 왕녀를 갖다 야마도에 인질로 보냈고, 왕녀를 갖다가 웅략이 불태워 죽이니까 백제에서 무서워가지고 요번에는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당시 야마도에는 6세기 중반까지 철을 만드는 제철 기술이 없어요. 고대의 제철 기술이 없는데 군사 강국이라는 거예요. 이 김연구 씨는 이 야마도에가 제철 기술은 없지만 군사 강국이라는 겁니다. 그럼 철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백제 군초고왕이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이 사람이 책에서 뭐라고 써놨냐면, 백제 군초고왕이 철정, 철의 덩유세, 이 덩유세를 갖다가 야마도에 계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보증수표로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 이렇게까지 써놨어요. 학자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게 보통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초등학생 보고 역사하라고 해도 제철 기술이 없는 나라에 백제 같은 고대 강국이 덩유세까지 갖다 바치면서 이걸 계속 갖다 바치겠다는 보증수표로 왕자를 인질로 보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주장을 지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저 아프리카 어느 소국이 있는데, 그 나라는 우라늄이 뭔지도 모르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 나라가 군사 강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 그 나라에 핵원료도 갖다 제공해주고 기술도 제공해주고 심지어는 그걸 계속 갖다 바치겠다는 보증수표로 부통령을 갖다 인질로 보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남한 강단사학계에서 버젓이 주장하는 거고, 이런 분이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 있고, 그 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로 있었으니까 동북아 역사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계속적인 매국 행위를 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분국론에 대해서 남한 학자들이 비판하는 거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논리들이. 이영식이라는 인제대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분국론은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에 관련되는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로 비정한 것이 치명적 약점이 된다. 임나는 한반도의 가야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며 일본 열도의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해요. 분국론은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에 관련된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로 비정한 것이 치명적 약점이 된다. 이 말을 제대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분국론은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에 관련된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 열도로 비정한 것이 일본 구구파와 남한 강단 사학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앞뒤가 딱 맞는 말이죠. 그 일본 열도에는 가야계의 유물 유적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는 곳에 와서 찾아가면 너희 거꾸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김태식이라는 홍익대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김석형은 일본 서기를 비롯한 문헌 자료들을 이용할 때 거의 모든 자료를 무리하게 일본 열도에서의 사실로 억축함으로써 오히려 한반도 내 가야사를 포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한참 읽어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아니, 북한의 김석형이나 조희승 박사의 논리는 간단한 겁니다.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임나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연구하면 됩니까? 가야의 일본 열도 진출사로 연구하면 가야사가 더 풍부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야사 연구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한반도 내 가야사는 한반도 내 가야사로 또 연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가야의 일본 열도 진출사로 연구하면 가야사 연구가 더 풍부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한반도 내 가야사를 포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아까 그 유영식이란 사람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일본 서기를 갖다가 현대적 국가의식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일본 서기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다.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일본 서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일본 서기의 시각으로 지금 보자는 거예요. 사료 비판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료 비판을 통해 관련 기술을 다시 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우선은 일본 서기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로 필요하다. 아니, 역사학자라는 사람이 사료 비판을 하지 말고 일본 서기의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일본 서기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전부 다 야마도의 속국이에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야마도에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이런 주장들은 버젓이에요. 이런 주장들이 버젓이 나오게 된 배경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1980년대 말하고 1990년대에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김해 지역의 유적 유물하고 그다음에 일본 큐슈 지역의 유적 유물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유적 유물의 흐름을 조사해 보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갔는지 큐슈에서 이쪽으로 건너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10대 1의 비율로 그 김해 지역 쪽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정치 세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고고학적으로 다 입증됐어요. 역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게 다 입증됐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구구파들하고 일본 정부 내의 구구 세력들이 방향을 선회했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 일본인들이 주장해가지고는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가 주장해서는 안 먹힐 거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용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 문부성장학금, 그 다음에 사사카와 재단, 일본 A급 전범이 만든 사사카와 재단에 막대한 돈을 이용하는 걸로 전략 수정을 해가지고
한국의 대학원생들을 일본으로 초청해가지고 등록금을 전액 대주고 생활비까지 대줍니다. 그 다음에 교수들, 현직 교수들은 일본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안식년 같은 데 불러들여서 막대한 연구비를 주고 생활비를 다 주는 걸로 노선을 수정했죠. 그래서 그 결과 일본에서 연수받고 온 교수들,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학위받고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이 워낙에 친일 카르텔이 강하니까 그 일본에서 학위받고 오면 교수 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한학계의 교수가 돼가지고 이런 주장들을 막 쏟아낸 거예요. 일본 고급파들 논리가, 봐라, 남한에 지금 교수들이, 한일관계에서 연구하는 교수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 김영구 씨가 저하고 재판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 재판정에서 한번 제가 직접 질의한 적이 있어요. 뭐 갖고 질의한 적이 있냐면, 뭐 369년조, 371년조, 371년조 보면은 일본 서기에는 야마도 외에서 사신을 보내오니까 백제의 권초고왕하고 아들 군구수가 이마를 땅에 대고 야마도의 사신에게 절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근초고왕이 고구려에 쳐들어가 가지고 고구관왕을 전사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주장은 자기네만 하는 주장이고,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와 있는 근초고왕이 고구관왕 전사시킨 기사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도 똑같이 나오고, 중국의 북사라든지 그 위사라든지 하는 중국 기록에도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재판정에서 아니, 이 기록이 완전 다르지 않느냐, 왜 삼국사기 일본사기하고 이렇게 다르냐라고 하니까 김영구 씨가 하는 말이, 자기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 전공이 한일 고대사인데 한일 고대사 전공한다는 분이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모릅니다. 그럼 그게 한일 고대사 전공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젊은 학자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일본 구급파 논리 펼치는 사람들은 남한에서 잘 나가요. 뭐 교수도 쉽게 되고, 그 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든지 뭐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든지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이런 국책 관련 국가기관에 막대한 연구비 받고 돈 흥청망청 쓰고, 이러니까 젊은 학자들도 내가 갈 길은 저쪽 길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 역사비평이란 잡지가 있죠. 한때는 처음 시작할 땐 뭐 세층이 이제 운동권인 척하는 그 학자들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고대사에 관한 총독부 기관지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소위 이제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제가 2016년에 그 일심에서 유죄 판결 받으니까 때는 이때다라고 해가지고 총 걸기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뭐 한국 고대사와 사이비 역사학 이런 주제로 소위 말하는 젊은 학자들 논문을 여러 편 실었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놀라운 카르텔이 드러났어요. 이 식민사학을 옹호하는 언론 카르텔이 드러났는데, 이 조선일보에서 이들을 갖다가 국사학계의 무서운 아이들 이렇게 네임을 붙여줬고, 그 다음에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 할 거 없이 온통 좌우 언론이 대단히 훌륭한 학자들이 나온 것처럼 엄청 띄웠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주장은 그냥 조선총독부 역사학 만세, 조선총독부에 소속돼 있던 우리 일본인 선생님들은 영원히 우리의 역사관을 지배하신다. 결국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위과야라는 사람인데, 이 위가야란 젊은 필자가 욕망 너머의 한국 고대사, 이런 여러 사람이 쓴 책에서 분국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김석형의 분국절은 북한에서는 아직도 정설이며 한국에서도 모자란 복제품 수준의 주장이 이따금씩 제기된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이제 학설로서 생명력을 거의 상실했다. 그의 학설이 성립하는 결정적 근거였던 일본 열돈의 조선식 산성이 6, 7세기 때 유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김석형의 분국설은 끝났다는 겁니다. 아니, 끝났다라고 하려면 그 설 주장한 사람들이 철회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이 김석형의 책, 조이승의 책,
이 수많은 책들, 이 많은 책들이 분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분국사를 가지고 일본하고 북한 사이에 국제학술대회를 열렸어요. 그 국제학술대회에 일본 측 대표가 누구냐면은 기마민족제를 주장했던 도쿄대 교수 에가미 나미오가 그 일본 측의 대표 학자로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은 다 무시하고 학설로서 생명력이 끝났다. 그 근거가 뭐냐면 일본 열도내 조선식 산성이 6, 7세기 때 유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말은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일본 열도내 조선식 산성을 일본의 구구파 역사학자들은 6, 7세기 때 유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자기 속마음하고 맞는 이야기죠. 아까 이 큐노조 산성, 북한 학계에서 5세기에 가야계들이 세웠다고 하는 큐노조 산성에 대해서 일본에서 발간한 가장 방대한 일본사 대사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뭐라고 써놨냐면 5세기에 건립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라고 일본인 책에도 써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거꾸로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위가야가 주장한 걸 갖다가 제대로 사실대로 하게 하려면 일본 구구파의 임나가야설은 일본과 남한 강단사학에서는 아직도 정설이며 한국에서도 모자란 복제품 수준의 주장이 대거 제기된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이제 북한의 분국설로서 생명력을 상실했다. 일본 열도에는 무수히 많은 가야계의 유적유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명실상부하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구구파들과 남한 강단사학의 임나가야설과 북한 학계와 남한 그 민족사학계의 일본 열도 내 분국설이 대립하고 이제 있는 상황인데요. 결론은 간단한 겁니다. 연구를 해보면은 결론은 명확히 나와요. 단지 이제 남한 강단사학이 남북한 분단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북한 역사학이 알려지는 걸 갖다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그래서 북한 역사학이 마치 이런 식의 거짓말, 김덕형의 연구가 학설로서 생명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계속 이제 아직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남한 강단사학이나 일본 구구파의 임나가야설은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악용한 이제 분단 사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대사 분야에서는 우리가 북한 학자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은 이 분단 체제가 계속돼야 자기네 학설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남북한의 최대 공약계를 넓힐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넓히는 쪽으로 우리가 가는 걸로 남북 화해를 해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사, 특히 이제 조선총독부가 만든 식민사학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는 북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북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고,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수용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서도 비판할 점이 있으면 비판하면서도 남북한 학자들이 서로 통일이란 대의를 놓고 역사학의 통합의 길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